도망치던 우마왕이 다시 결국 하게 되는데, 이때 하늘에서 탁탑천왕 이정하고 나타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중갑니다. 오늘은 우마왕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마왕 이야기를 하면은 앞에 홍해아랑 여자들만 사는 여인국을 지나면서 만나는 여의진선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는 조만간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여행지를 지나오면서 우마왕하고 홍해아랑 우마왕의 동생 여의진선을 물리쳤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마왕이랑 손오공은 500년 전에 천계에서 난동 피울 때 그때 친해진 의형제들 중에 한 명이고, 손오공까지 7대성이라고 불리는데 우마왕이랑 손오공 빼면은 크게 분량은 있지 않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삼장 일행이 너무 더워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사는 노인이 근처에 화염산이 있어서 덥다고 얘기를 해요. 손오공이 돌아다니다가 떡을 사 먹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떡장수가, 형님 이런 걸로 뜨겁다고 하시면 여기서 못 살아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농사를 짓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 화염산 불을 끌려면은 파초선이라는 마법 부채가 필요한데, 파초선으로 한 번 붙이면 불이 꺼지고, 두 번 붙이면 바람이 불고, 세 번 붙이면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초선은 파초동에 사는 철선선이 가지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10년에 한 번씩 각종 고기, 음식, 보물 이런 거 가져다 주고 철선선한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손오공이 군두운을 타고 파초동까지 날아갑니다. 서유기는 참 이런 게 좋아요. 요괴들 사는 주소가 다 나와. 헤매고 이런 거 없이 바로 본론입니다. 도착해서 근처 나무꾼한테 철선선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 아마도 철선공주를 잘못한 것 같다. 철선공주가 나찰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마왕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오공이 나찰려 이야기를 듣고 어질하는 거죠. 아, 하필 여기서 만나다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장 일행이 오면서 물리쳤던 홍해아가 우마왕이랑 나찰려의 자식, 그리고 여의진선은 우마왕의 동생이었기 때문이죠. 야, 이거 부채 빌리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일단 파초동 문을 두드립니다. 형수님,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저 오공이에요. 나찰려가 누워있다가, 뭐 손오공이라고? 좋아하는 무기 쌍검을 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찰려를 보고서 손오공이, 형수님 안녕하세요. 야, 누가 네 형수야, 이 원숭이 자식아. 아, 형수님, 우마왕 형님이랑 제가 500년 전에 의형제니까 형수님 맞죠? 아,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 같은 소리하고 야, 너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을 못 만나게 됐는데 너 같으면 좋겠냐? 손오공이 알면서 일단 모른 척을 합니다. 아들이요? 홍해아, 홍해아를 모른단 말이야? 헐, 대박. 홍해아가 형수님 아들이었어요? 와, 근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해아가 우리 스승님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관음보살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관음보살님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홍해아 입장에서도 좋은 게, 요괴로 사는 게 좋겠어? 관음보살님 수제자로 사는 게 좋겠어? 이게 지금 형수님하고 저기 형님보다 훨씬 잘 풀린 거라니까. 물론 못 보니까 속상하실 수 있지. 이번에 파초선 빌려주시면은 내가 저희 관음보살님한테 얘기해갖고 홍해 한번 만나게 해드릴게. 그러니까 나찰려가, 야, 이 됐다 원숭이 놈아, 그러면서 이렇게 덤벼드는 거죠. 손오공이 화가 풀릴 때까지 좀 봐주겠다 하면서 자기 목을 쳐라 했는데, 목을 아무리 베어도 멀쩡한 거야. 겁먹은 나찰려가 도망치려고 하니까 손오공이, 형수님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제가 여의봉 맛 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여의봉을 꺼내갖고 둘이 이렇게 퉁탕퉁탕 싸웁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됐는데 나찰려가 힘이 드니까 파초선으로 손오공을 확 날려버려요. 손오공이 이게 뭐지? 하고서 슉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소수미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소수미산이 어디냐면은 황풍욕에 물리칠 때 도움을 주셨던 영길보살님 사시는 데예요. 그래갖고 영길보살님 만나니까 보살님이, 파초선이 원래 한 번 붙이면 84,000리, 이게 32km,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40km인데 아무튼 거기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5만 리 정도밖에 안 되는 이곳에 도착한 거 보니까 제천대성님 가진 능력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풍단이라고 있는데 이거 드리겠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간다고 하면서 주게 됩니다. 손오공이 다시 구름 타고 와갖고 나찰려 집 문을 두드리죠. 떡떡. 형수님 형수님 저 왔어요. 나찰려가 쫓아내려고, 이놈의 자식이 지치지도 않고 왔냐고 하면서 둘이 또 탱탱탱탱 싸우다가 파초선을 붙이는데 손오공이 안 날아가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집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때 손오공이 벌레로 변신해갖고 뒤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나찰려가 숨이 차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야, 거기 차 한 잔만 달라고 신녀한테 시키고 차를 따르는데 여기서 막 거품이 막 일어나. 아마도 홍삼다림물인 것 같아. 홍삼다림물이 사포닌이 많아가지고 거품 난다고 하잖아요. 그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손오공이 거품 속으로 이렇게 몰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뻔한 패턴이에요. 손오공이 나찰려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형수님 저예요 이렇게 해갖고 안에서 막 말썽 피워가지고 나찰려한테 파초선 받아가지고 삼장한테 갑니다. 그때 삼장 일행은 시골집에서 나와가지고 화염산 근처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갖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 너무 뜨겁다.
너무 덥다. 근데 난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무슨 방법도 없으면서 막 무작정 막 불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근데 때마침 손오공이 나타나가지고 야 오공아 네가 올 줄 알았다. 손오공이 스승님 제가 파초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파초선을 붙이는데 한 번 붙였는데 별일 없고 불길이 막 더 일어나는 거. 이상한데? 또 붙였는데 막 불길이 막 더 거세지더니 결국에는 삼장 일행을 불길이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다 같이 도망쳐가지고 쉬고 있는데 삼장이 저기서 또 막 울어. 손이 많이 가. 막 밥도 먹여 살려야 돼. 막 오냐오냐도 해줘야 돼. 막 눈물도 막 닦아주고 울지 마 이런 거 해줘야 돼.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지역 토지신이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먹을 거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오공이 지금 먹을 것도 먹을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화염산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토지신이 그러려면 파초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오공이 이거라니까요? 그거 가짜예요. 진짜는 우마왕한테 있습니다. 우마왕? 근데 이거 불을 우마왕이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토지신이 우리 대성님 모르시는구나. 이거 대성님이 지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손오공이 천계에서 난동 피울 때 태상노군이 팔괘로라는 그 화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손오공 잡아뒀는데 거기서 또 손오공이 나와가지고 막 난동 피우면서 거기서 불길이 하나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활활 타가지고 화염산이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지신이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원래는 팔괘로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 토지신이 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토지신이 뭔 죄인가? 사실 옥황상제랑 뭐 거기 휘하의 그 고관대작들도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이게 다 아랫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꼬리 자르게 한 거 아닌가? 아무튼 손오공이 우마왕 어디 사냐 물어보게 되죠. 토지신이 여기서 남쪽으로 삼천리가 1200k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서울에서 오사카까지 1300km 정도 되니까 되게 멀리 사는 거죠.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곳에 정례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살고 있다. 여기서 우마왕의 이중생활이 드러나게 돼요. 지금 우마왕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옥명공주라고 그 만년호왕이라는 그 부잣집 딸이 있는데 만년호왕이 죽으면서 막대한 재산을 옥명공주한테 상속을 해주고 대기업을 상속받은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관리할 방법이 없었는데 우마왕을 보니까 싸움도 잘해. 그리고 재산 관리도 잘해.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스카웃을 했는데 직함이 남편이야. 근데 무료로 데려온 건 아니고 스카웃 비용을 나찰리한테 줍니다. 위자료 주고 돈이랑 이것저것 주고 법카도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일단 알았다고 하고서 구름 타고서 슝 날아갑니다. 정례산 마운동이라는 곳에 근처에 도착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웬 여자가 약초를 뜯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저 죄송한데 여기 우마왕 어디 살아요?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우마왕 왜 찾냐고. 손오공이 딱 촉이 온 거죠. 이 여자 우마왕하고 관련 있는 여자구나. 그래가지고 나찰려가 우마왕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낯빛이 싸늘하게 변하면서 막 쏘아붙이는 거야. 아니 내가 법카도 주고 잘 살 수 있게 막 위자료도 주고 스카웃 비용 다 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남편 데리고 가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옥명공주였던 거예요. 우마왕이 집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옥명공주가 헝헝 울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나찰려한테 갈 거냐고. 나 이제 질린 거예요. 나랑 만나고 돈 때문이에요. 이 그 지레짐작을 통한 오해와 갈등, 전형적인 드라마의 전개 방식이죠. 아니 지금 나찰려가 당신 데리고 오라고 집 앞에 사람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마왕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나와봤는데 손오공이 손을 들고 있는 거야. 형님! 그래가지고 우마왕이 너 이 자식 안 그래도 잘 걸렸다. 내가 조만간 한번 손봐주려고 했는데 형님 또 왜 그러세요? 야 너 지금 내 아들 홍해하고 동생 여의진선 어떻게 된 거야? 이 뻔뻔한 자식아! 그러니까 손오공이 나찰려한테 해준 얘기 똑같이 해줍니다. 근데 우마왕이 또 대인배야. 그릇이 커. 손오공 얘기를 듣고서 우마왕이 그래? 그러면 납득. 용서해줄게. 그나저나 왜 왔니? 파초선 얻으려 왔다고 하니까 이때 우마왕이 폭발합니다. 용서해준 것도 감지덕지할 일이지. 아니 지금 어디서 파초선 빌려달라고 하냐고. 너희 자식 분명히 보니까 나찰려한테 거절당해갖고 나한테 수작 부리러 온 거구나. 그러면서 무기를 들고서 덤벼들게 되죠. 둘이서 싸우게 되는데 메시 호날두 완전 호적수예요. 그러나서 한창 싸우고 있는데 산봉우리에서 누가 우마왕을 부릅니다. 우마왕님 모시러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어. 근처에 친하게 지내는 용왕이 자기 생일이라고 파티를 연 거였어. 그래가지고 싸우다 말고 손오공한테 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에 다시 와라 하고 가버리게 되죠. 아마 우마왕은 대문자 제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라클 모닝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마왕이 집에 가서 파티복으로 갈아입고 벽수금정수라고 물속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짐승을 타고 파티장에 갑니다. 우마왕이 떠나고 나서 벙찐 손오공이 이 자식 뭐야? 라는 생각에 우마왕 뒤를 밟고 어떤 연못 속에 파티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티 주차장에 보니까 벽수금정수가 주차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이거다. 내가 이거 타가지고 나찰려한테 가서 우마왕으로 변신해가지고 우마왕인 척하자. 이게 손오공 위주니까 개책이고 묘수고 이러지 이게 현실에서 했으면 바로 절도죄입니다. 벽수금정수 타고 우마왕으로 변신해서 나찰려한테 가니까 나찰려가 너무 좋아요. 전 이 부분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나찰려가 속도 없어. 사랑에 빠진 나찰려야 완전. 그래서 자기 버리고 간 남자 좋다고 막 신나가지고 막 맨발로 달려오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내 딸은 아니랬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나찰려랑 우마왕으로 변신한 손오공이랑 술을
술을 한잔 하는데 나찰녀가 취기가 적당히 오를 때쯤 손오공이 파초선이 어딨냐고 물어봐요. 나찰녀는 취하기도 취했는데 오랜만에 남편 만나가지고 머릿속에 온통 우망을 유혹할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이런 야릇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손오공이 파초선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지금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입속에서 그 작은 낙엽 같은 걸 꺼내서 보여줘요. 손오공이 오랜만이라 이거 어떻게 크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네 이러니까 나찰녀가 정말 저기 자루에 매달린 그 7번째 붉은 실 이렇게 만지면서 히허 가흡 히치호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살색을 막 계속 보여주려고 해. 근데 또 여기서 막 제가 괜히 야릇하다 그러니까 이 장면 저기 찾아보실 분들 계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옛날 소설이어가지고 그냥 딱 여기까지야. 저희 괜히 저기 도서관 가가지고 서유기 이 부분 찾아보셔가지고 나중에 막 너덜너덜해지게 하지 마시고 막 그런 쪽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나찰녀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입속에다가 파초선을 집어넣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손오공이 사부님한테로 돌아갑니다. 용궁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온 우망이 벽수금정수가 없어지자 손오공이 나로 변장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구름 타고 나찰녀한테 갔는데 나찰녀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그 자식이 나를 능욕했다고 엉엉 우는 거죠. 우망이 나찰녀를 잠깐 위로해주고 손오공을 찾아서 가는데 그때 손오공은 동굴에서 나와서 파초선이 맞는지 주문을 외워서 크게 만들고는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크게 만들어서 들고 가는 이유는 손오공도 작게 만드는 주문을 못 들었어. 그때 막 이렇게 막 온통 막 파초선 생각밖에 없는데 막 나찰녀 막 이렇게 막 살색 이렇게 막 보여주니까 막 손오공도 정신 없었겠지 막 그래가지고 그냥 들고 가는 수밖에 없었어. 근데 때마침 팔개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스승님이 마중 나가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게 파초선이냐고, 형님 진짜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면서 자기가 들고 가겠다고. 손오공이 우망이랑 나찰녀 골려준 게 막 기분도 좋고 스승님한테 칭찬받을 생각에 별 생각 없이 팔개한테 파초선을 건네주는데 사실 팔개가 우망이 변신한 거였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우망을 보고서 손오공이 달려드니까 둘이 싸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한참 싸우고 있는데 그때 팔개가 지원을 나와서 2대1 싸움이 되죠. 근데 손오공이 팔개를 보자마자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일을 다 그리 찼다가! 팔개가 왜요? 우망이 너로 변신했잖아! 그게 팔개 때문이야? 그러니까 팔개가 어이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화풀 데가 없잖아. 그냥 우망밖에 없잖아. 그래갖고 우망하고 열심히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망이 싸우다가 막 이렇게 팔개가 생각보다 세. 그래가지고 계속 후퇴하면서 싸우다가 옥명공주가 사는 마운동까지 오게 됩니다. 옥명공주가 이제 집안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싸움 소리 나는 거잖아. 헛 밖에 봤더니 남편이 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들아 나가서 남편을 도와줘라. 부하 요괴들을 보내서 우망을 돕고 그 사이에 우망이 도망치게 됩니다. 부하 요괴들을 처리하고 밖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손오공이 앉아가지고 우망 진짜 확실히 강한데 약간 좀 힘이 붙이는데, 그러니까 팔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엔 나도 이길 자신이 없어요 형님 이러니까 토지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저기 지금 스승님도 응원하고 있고 이 미션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니까 갑자기 손오공이 팔개한테 옳다꾸니 맞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나 약간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꼽을 줘요. 지독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꿍한 팔개를 데리고서 다 같이 힘을 모아 마운동 대문을 부셔버립니다. 우망이 나와서 싸우는데 2대1이니까 이 다구리엔 장사가 없다고 새로 변신해서 도망을 칩니다. 손오공이 팔개랑 토지신 한테 자기가 우망 쫓아가겠다고 마운동 정리를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막 변신술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는 우망이 커다란 곰돌이로 변신을 하고 손오공은 코끼리로 변신해서 싸우다가 코끼리 코로 곰돌이를 묶었는데 결국에 우망이 자기 본체인 거대한 소로 변신을 해요. 근데 이게 소가 그냥 동네 큰 막 몇백 킬로짜리 그런 한우 이런 게 아니고 산만큼 거대한 소였던 거예요. 이만한 거. 이때 갑자기 서유기가 울트라맨 같은 특촬물이 되게 됩니다. 손오공이 여의봉을 꺼내서 커져라! 빵! 때리니까 손오공도 엄청 거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천지가 흔들리는, 그걸 바라보던 삼장을 지키는 천신들이 손오공을 도와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1대 다의 싸움이 되니까 우망이 일단 나찰녀가 사는 파초동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손오공도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팔개가 형님 마운동 여기 싹 정리했다고 그러면서 옥명공주도 내가 처치했는데 옥명공주 정체가 책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뭐 너구리, 이리, 뭐 살쾡이,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망의 멀티를 깨버리고 오공연합군이 본진을 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찰녀는 울면서 우망한테 파초선 그냥 주자고 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망이 여태껏 싸운 게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싸우겠다라고 하고는 파초선을 나찰녀한테 맡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력차도 너무 뚜렷하고 지금 부하들도 없고 혼자 싸우는데 이길 턱이 있나? 우망이 그냥 개끼인 거죠. 그래서 나와서 싸우는데 결과는 뻔하죠. 이번에는 아까 싸우던 오공, 팔개, 삼장을 지키는 천신들의 석가열애가 4명의 신장도 보내가지고 전력차가 더 커져. 그래가지고 도망치던 우망이 다시 결국 거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늘에서 탁탑천왕 이정하고 나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공이 나타 왔어? 얘기하니까 나타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나서는 주문을 외워가지고 삼두육비 머리 3개에 팔 6개로 변신해갖고 우마왕을 상대를 하게 됩니다. 우마왕 등 뒤에 올라타서 머리를 잘랐는데 자른 곳에서 머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도마뱀 꼬리처럼. 그리고 잘랐는데 계속 나와. 그러더니 입에서 막 검은 연기도 나오고 막 눈에서 막 빛도 발사하는 거야. 마징가제트 광자력 빔하고 루스트 허리케인이 막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거야. 나타가 잠깐 밀리는 듯 하더니 화류나라는 걸 꺼내가지고 우마왕 목에다가 걸고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길이 일어나서 우마왕을 삼키니까 우마왕이 막 괴로워하다가 변신해가지고 화류나를 벗으려고 하는데 탁탑대왕 이정이 조요경이라는 걸로 우마왕을 비추게 되거든요. 근데 요 조요경이 뭐냐면은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 어릴 적에 그 꾸러기 수비대에서 똘기가 들고 다니는 요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비추면은 애들의 원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마왕이 변신도 못하고 괴로워하다 결국에는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타가 화류나를 빼고 코에다가 박요삭이라는 걸 꿰버려요. 이때부터 소한테 콧뚜레를 하는 풍습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파초선 어딨냐고 하니까 아내한테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고삐를 끌고 파초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나찰려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위풍당당하던 내 남편이 코에 콧뚜레를 깨고서 소로 변해가지고 막 질질 끌려갖고 오는 이래! 이러면서 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막 울면서 제발 우리 부부 살려만 달라고 얘기하면서 파초선은 그냥 주게 되죠. 그리고서 우마왕은 석가열애한테 가고 나찰려는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화염산 앞에서 걱정하던 삼장이랑 오정한테 오공이랑 팔계랑 그 연합군이 이렇게 쫙 구름 타고 이렇게 와요. 그거 보고서 삼장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손오공이 파초선으로 화염산에 부채질을 하는데 처음 한 번에 불이 싹 꺼지고 두 번째 바람이 불고 세 번째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우와 엄청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손오공이 49번의 부채질을 해서 불을 완전히 꺼버리고 파초선은 약속대로 나찰려한테 주고 다시 일행은 여행을 떠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우마왕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동네에서 작은 사업을 하던 나찰려, 그리고 주식회사 옥명공주, 대기업에 스카웃돼버린 남편 우마왕, 그리고 지역 상권을 파괴해버린 스타트업 주식회사 삼장의 이야기였다.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응원과 지지 이런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